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년 3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암기를 해주시고 이제 계산 문제하고 시퀀스 문제 위주로 이제 풀이가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1번 문제입니다. 단상변기 세대를 Y델타로 접속을 하고 델타의 한 상위에만 전등 부하를 접속을 했다. 얼마까지 부하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델타 결선 1차가 Y고 이제 2차가 델타니까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부하를 이제 이렇게 건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부하를 건 건데 부하를 걸었으니까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부하 전류를 이제 흘려주겠죠. 근데 얘가 이제 델타 결선이다 보니까 델타 결선은 어쨌든 얘 쪽에 부하를 건다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이제 두 상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제 접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단상에만 부하를 건다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두 변압기에서도 이쪽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이제 100짜리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100짜리라고 했을 때 100kVA라고 했을 때 이 단상 변압기 요거 하나에는 요 단상 부하가 100이지만 나머지 두 대의 변압기에서도 요 100짜리에 걸린 부하에 전류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얼마만큼을 이제 공급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 단상 변압기 하나에서 공급되어지는 전류에 대한 값을 1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두 대의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전류는 2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임피던스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 어쨌든 세 개가 다 동일한 이제 변압기고 임피던스를 다 이제 ZZZ라고 한다면 요 두 상에 걸리는 요 두 개의 변압기는 서로 직렬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요 두 개는 임피던스 상으로는 이제 이 두 배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두 배의 임피던스니까 전압은 어차피 일정할 테고, 전압은 일정할 테고, 어차피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이 다 이제 어차피 동일했었던 거였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요 나머지 두 상에 걸리는 전압이나 동일한 전압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류하고 임피던스 이제 반비례 관계로서 전류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두 배의 임피던스니까 전류하고 임피던스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 배 임피던스가 두 배니까 전류는 이제 2분의 1배만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합해서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랑 합해져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는 2분의 3이죠. 얘가 1.5배니까 여기에다 단상 부하를 거는 경우에는 요거보다 여기에서 한 0.5배 정도 더 플러스가 된 전력이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얘가 100kVA라고 했으니까 1.5배 하시면은 이제 150kVA만큼 단상 부하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답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에 이제 2분의 300까지 이제 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부하율은 얼마고 0률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것들도 워낙 시험에서 이제 많이 이제 푸시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부하율, 부동률, 뭐 변압기 용량 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뭐 시험에서 이제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하일 경우에는 합평 최저, 평균 전력에 최대 전력에 곱하기 100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보니까 최대 전력은 하루 그 두 번째 주 중간에 나오는데 하루 최대 전력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8이다라고 했잖아요. 하루 동안에 사용한 전력 중에서 가장 피크치를 때렸을 때가 이제 8인 거고요. 그럼 이제 평균 전력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평균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하루 동안 전체 사용한 전력을 24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루 동안의 평균 전력인데 하루 전체 사용한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60이라고 했어요. 60kWh. 그렇죠? 하루 동안 전체 사용한 전력 걔를 24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하루 동안의 평균 전력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31.25%가 나온대요. 31.25%. 그렇죠? 뭐 부하율 이제 구하시는 것들.
역률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100 이제 퍼센트를 표현할 경우에 그렇죠? 네. 문제에 보니까 전압하고 전류 피상전력은 이제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시면 되는 거고 삼상이면 이제 루트 3배 하시면 되는 건데 얘가 어차피 삼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3 곱하기 루트 3에다가 루트 3에다가 전압하고 전류를 봤더니 제일 처음에 나오죠. 200V에 전류는 세 번째 줄 제일 처음에 나오네요. 30 그렇죠? 예. 그러면 200V에 곱하기 30분의 그렇죠? 예. 최대 사용 전력일 때 역률이니까는 최대 사용 전력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8kg라고 했으니까는 8kg니까 8000W죠. 그렇죠?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거는 76.98%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 이제 부하율 구하는 거, 뭐 역률 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예. 꼭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예.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들이니까. 예. 나중에 뒤에 보면은 점수를 안 주려고 내는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단답형 문제들이 보통 그렇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뭐 감리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그냥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것들 이전에 나와서 외워서 풀 수 있는 것들 말고 이전에 안 나왔던 감리 쪽 문제인데 그걸 다 통째로 외워서 하기에는 뭐 시간이 이제 여유로우신 분들이나 다른 공부가 충분히 되시는 분들은 되겠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뭐 60점 간당간당하게 맞춰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만한 이제 여유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아까 이제 부하율하고 역률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연습을 잘 하셔서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네, 3번 문제 이제 보시면 네, 우리 축전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요 이제 축전지 계산하시는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 모양이 이제 L분의 1 해가지고 KI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는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제가 하나가 생겼으면은 요게 이렇게 1단, 2단이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렇죠? 단이 또 하나 더 생기면은 또 식이 하나 더 요런 식의 이제 모양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이 계단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K1, I1에 플러스 K2에 그렇죠? K2에 가로에 I2 마이너스 I1 그렇죠? 식의 모양이 얘가 만약에 한 단 더 있으면은 K3에 I3 마이너스 I2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이제 빼가면서 그렇게 이제 식을 이제 완성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요 식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요 식을 외우시기 조금 내가 좀 깜빡했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요 면적 그렇죠? 요 전체 면적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요 면적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요 초록색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을 빼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초록색 부분은 가로가 K1이고요. 세로는 이제 I1이니까 요 초록색 부분은 K1의 I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빨간색 부분을 빼면 빨간색은 전류상으로는 그 가로 부분은 K2고 그렇죠? 가로 부분은 K2고 요 이제 세로 부분은 I1에서 I2를 뺀 값이죠. 그렇죠? I1에서 I2를 뺀 값이에요. 그렇죠?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 그것을 요 K1, I1에서 요 빨간색 부분을 빼는 거니까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밑에 식하고 위에 식하고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그 I1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I2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I1이 마이너스가 되고 I2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식은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푸셔도 되고 이제 그게 아니시면 면적을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쭉 대입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보수율은 얼마라고 했냐면 어디 갔을까요? 보수율은 0.8이고 보통 0.8이죠. 근데 혹시 또 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기는 잘 보셔야 되고.
K1은 얼마라고 했냐면 1.15라고 했고요. 1.25. 그렇죠? I1은 이제 70이라고 했고, 저기 70. K2는 얼마라고 했냐면 K2는 0.92, 0.92라고 했고, I2는 50이죠. 50 마이너스 7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77.63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계산기 이제 누르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한번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4번. 4번 문제도 그냥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많이 푸시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아까 지금 이제 1번 문제 빼고 2번부터 요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면 이제 안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렇죠? 조명률을 구하는, 그러니까 조명에 관련된 계산 문제의 거의 한 95%다 이거죠.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애들이 놀고 있다. 그렇죠? fun. 이제 수직, 수평면조도 이런 거 구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빼면은 다 이제 얘니까는. 그래서 얘가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광속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광속을 구하십시오. 광속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나머지 다 이제 넘기면 되죠. F는 두고, 그렇죠? F는 두고 넘기면 UN이고, 여기는 A, E, T이고, 그렇죠? 쭉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A라고 하는 면적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주의하실 건 없는데 얘가 이제 보수율분의 1이다 강강보상률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 일반 그 어떤 사무실이나 가정주택 안에서의 면적이라면 그냥 가로 세로 곱하면 돼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지금 이 푸는 문제처럼 도로의 조명을 가로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얘가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면적이 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한쪽 편면에만 이렇게 조명이 이제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하고 도로의 폭을 이제 y라고 하면 이 면적은 x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2분의 x고 여기가 이제 2분의 x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여기도 2분의 x니까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는 x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xy가 되는 거고 그 얘가 이제 지그재그나 아니면 이제 맛보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쵸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절면적이 이제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이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저것처럼 도로의 면적이라면 반만. 여기에 있는 가로등은 여기까지 빛을 비출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에도 이쪽 가로등이 있으니까 요 가로등 요 반만 요렇게 그 면적을 비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xy에다가 이제 2분의 1 그거 이제 반. 여기 나오는 이 면적이 가로등 간격과 도로폭 곱한 다음에 2분의 1로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하나 이제 유의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적이 도로폭은 24고 양쪽이 30m 간격이니까 그렇죠? 24 곱하기 30에 2분의 1을 해야지 이제 이 면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조도는 이제 5라고 했고요. 조도는 5. 그렇죠? 감광보상률은 1.3. 그리고 조명률은 0.35. 0.35. 등은 이제 한 등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이제 답이 되시겠죠. 그렇죠? 하면 이제 6685.71 루멘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5번. 요거 이제 기기 시간에 이제 하신 거죠. 기기 시간에 잔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그렇죠? 그래서 극성이 같아야 되고 전격 전압 당연히 같아야 되고 임피던스 강화 같아야 되고 저항과 비가 같아야 된다. 하시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는 요거 약간 이제 새로운 유형이었죠. 이제 8번 문제는 이제 크게는 세 파트로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말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개월간의 사용 전기 요금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개월간의 사용 전기 요금을 구하는데 그 1개월간의 사용 전력 요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파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처음에 기본 요금이 있죠. 기본 요금. 내가 쓰던 안 쓰던 내야 되는 요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용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썼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뭐가 있냐면 할증이라는 게 있죠. 할증. 할증은 뭐냐면 역률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역률이 이제 90%를 개선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요금을 더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개선을 하면 요금을 조금 덜 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할증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기본 요금이 얼마냐 봤더니 계약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3,000kW라고 했죠. 계약 전력이 3,000kW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3,000kW는 내가 이제 현장에서 받는 거죠. 근데 그 기본 계약 전력에 대한 기본 요금이 얼마라고 했냐면 4,045원이죠. 그렇죠? 4,045원이에요. 그러면 요 기본 요금이 얼마냐면 기본 요금이 1, 2, 1, 3, 5,000원이래요. 그렇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200 맞나요? 1십, 100, 1000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213만 5천원. 그렇죠? 요게 이제 기본 요금. 요 이제 하나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요금을 구하셔야 되는데 1개월간 얼마만큼 썼다라고 했냐면 540메가만큼 썼죠. 540메가만큼 썼는데 지금 저희가 계산하시는 기본 요금이나 아니면 사용 요금에 대한 단위를 보시면은 다 킬로죠. 그러니까 요거를 곱하기 킬로로 바꾸죠. 10의 3승. 원래 전체는 6승인데 그 중에서 이제 3승이 빠지는 거니까 540메가를 킬로로 바꾸면은 이제 540 곱하기 10의 3승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만큼을 쓴 거고, 이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이 얼마라고 했냐면 전력 요금이 51원이다라고 했어요. 51원이다. 그렇죠? 그럼 사용 요금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사용 요금은 27540000 그렇죠? 뿅뿅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754만 원이 이제 사용을 하신 거죠. 사용요금. 그렇죠? 그럼 이제 할증. 할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 보시면 그 조건 이제 단 하는 조건 읽어보시면 역률 따른 추가 요금 또 추가 또는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역률 60%까지는 1%당 요 기본 요금에, 그렇죠? 요 기본 요금에 0.2%를 추가한다. 그리고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1%당 요 기본 요금의 0.2%를 이제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역률이 얼마인지를 보셔야죠. 그래야지 할증이 이제 얼마 내가 돈을 덜 내야 되는 건지 더 내야 되는 건지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역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코사인 세타. 이제 앞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P상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얘를 봤더니 얼마만큼 썼다라고 했냐면은 아까 이제 540메가만큼 썼다라고 했죠. 540메가만큼 쓴 거고, 그리고 540메가고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에다가 제곱, 무효전력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무효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두 번째 줄 처음에 350메가라고 했어요. 350메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역률이 몇 퍼센트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걸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얘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83.92%가 나왔대요. 83.92%.
92%. 그렇죠? 예. 이제 90% 미달이니까는 그렇죠? 90% 미달에서 83%까지 매 1%만큼이니까 그러면 90%가 미달이니까 89부터죠. 89, 88, 87, 86, 85, 84, 83. 그죠? 83까지니까는 7단계가 내려간 거죠. 1%씩 해 가지고 7단계가 이제 내려간 거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90%가 미달됐을 경우 매 1%당 0.2%만큼 증액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식이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할증에 대해서는 7 곱하기 0.002 그렇죠? 7단계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90 미달이니까 89부터 해가지고 7단계가 내려온 거니까 7 곱하기 0.002 2%만큼 더 증액을 하는 거예요. 뭐에? 기본 요금에 1, 2, 1, 3, 5, 빵빵빵.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전기 요금이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1, 6, 9, 8, 9, 0 원이 된대요. 그렇죠? 16만 9,890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전체 값은 요거랑 더한 게 전체 이제 사용 전기요금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3,984만 4,890원이 된대요. 네. 뭐 숫자가 길어서. 네.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나눠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전기요금 구하시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나누어서 하면 된다더라라고 하시는 거죠. 넘어가시고 7번. 이것도 뭐 서지 전류 서지가 뭔지는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갑자기 뭐 뇌서지 이런 것들, 뭐 정전기에 대한 서지, 이제 이런 이제 서지가 있는데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제 전압 스위치, 그러니까 요거 그 핵심적인 말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전압 스위칭형은 스위칭이 되는 거죠. 급격하게 임피던스가 확 낮아지는 거야. 그럼 전류가 바로 확 빠질 테니까 서지 전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전압 제한형은 이제 임피던스가 갑자기 훅 꺼지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전압 제한형이고 복합형은 이제 그 두 개 짬뽕한 거죠. 개념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구조에 따라서는 이제 1포트하고 2포트가 있는데 이제 단자가 한 쌍이 있으면 1포트고 두 쌍이 있으면 2포트고 이제 뭐 그냥 뭐 그런 식으로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8번. 요게 이번에 KC로 바뀐 거죠. 전에는 저희가 0.1, 0.2, 0.3, 0.4 이렇게 외우시는 거 있었잖아요. 그 저령 저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뭐 이제 특별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압 그 범위에 따라서 저령 저항이 이제 0.5에 뭐 1에 1에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0.1, 2, 3, 4 외우시듯이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뭐 이제 책에 설명을 해놨으니까는 뭐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암기하는 것들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 합성역률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용량을 구하래요. 콘덴서 개선 어떻게 구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뭐 주는 문제죠. 이런 주는 문제들은 무조건 다 맞춰야죠. 필기 때는 뭐 약간 말이 달라지거나 그렇죠? 말이 달라지거나 뭐 수치가 조금 위아래가 보기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실기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얘를 구하는 거다. 그렇죠? 개선할 수 있는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거다라는 문제면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도 수치가 다르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푸셔야죠. 그게 실기를 푸시는 거,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어차피 예고하라고 하는 거니까 개선전의 역률하고 개선전의 역률하고 개선 후의 역률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유효 전력이죠. 단위가 킬로와트.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90%로 계산을 한대. 요 세타 값을 0.9로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어떤 것만 알면 되냐면 계산 전의 역률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 전의 역률이 얼마냐? 코사인 세타 1. 지금 계속 있죠. 계속. 예. 계속 있죠. 예. 유효 전력, 피상 전력에서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퍼센트 값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봤더니 부하가 두 개인데 하나는 100kW의 80%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역률이 60에 70이래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이제 역률이 나오는 건데 일단 요 유효 전력을 먼저 구해 보면 유효 전력은 원래 100kW짜리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다가 70짜리를 더 추가를 한 거니까 전체 유효 전력은 이제 170kW가 되는 거죠. 그렇죠? 170kW. 이제 무효 전력만 알면 이제 역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건데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그냥 뭐 얘가 피상이고 얘가 유효고 얘가 무효면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게 사인이니까 저 피상에다가 사인 세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피상 값이 유효 전력의 코사인 세타를 한 값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코사인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 킬로와트가 나오면 단위가 킬로와트인 게 나오면 역률로 나눈 다음에 무효율로 곱하면 무효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죠. 처음 100킬로와트니까 얘가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80%래. 0.8. 얘가 0.8이면 사인은 0.6이죠. 뭐 이 정도는 뭐 다 지금까지 저 공부를 해 오셨으면 필기 때부터 공부를 해 오셨으면은 대충 뭐 이 정도 내용은 아셔야죠. 그렇죠? 0.8이면 0.6. 그리고 두 번째는 70kW짜리였는데 요건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0.6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요 무효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168.33 kVAR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170 대입을 하시고, 그렇죠? 요 밑에다가는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죠. 풀이 이제 뭐 있으니까는 요거 이제 앞에서도 지금 여러 번 했으니까 굳이 이제 식을 다 여기다가 온전히 다 쓰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역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몇 퍼센트인가 했더니 71%래. 0.71. 바로 계산기 집어넣을 거여서 그냥 0.71로 했네요. 그냥 곱하기 100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요 값을 0.7을 이렇게. 그래서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보통 저거 이제 170이니까 유효 전력이 그렇죠? 거기다가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 값이 아크 코사인의 처음에가 0.71, 0.71, 그렇죠? 플러스 빼기 탄젠트의 계산 후는 아크 코사인의 0.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계산기할 때 이게 좀 편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책에 있는 것처럼 하시던가 여러분들 선택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설에 이제 요 아까 이제 유효 전력 가지고 무효 전력 구하는 모식들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적으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10번. 수변전 설비죠. H형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바깥쪽 실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H 모양으로 이제 전주를 세워가지고 변압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 별다른 건 없고 이게 이제 뭐 전력을 측정하는 그렇죠. 요건 이제 무효 전력을 측정하는
뭐 장치들이 있는 거고 여기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요 부분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은 MOF가 있겠죠. 그렇죠? 최대 수요 전력계나 아니면 무효 전력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MOF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사람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리고는 뭐 나머지 그냥 뭐 간이수원 설비랑 똑같아요. 그 모양 여기다 이제 다시 표현이 될 거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대충 뭐 이런 게 이게 뭐 이렇게 실제로는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뭐 굳이 뭐 다른 거 설명할 거는 여기는 없어서 보면 뭐 DM하고 이제 VAR의 명칭은 최소수요 전력 양계 혹은 뭐 전력계를 쓰시거나 무효 전력계 쓰시면 되는 거고 도면에 사용된 LA의 수량이 몇 개래? 피렉이 여기 보이기에는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변압기 3개니까 3상이니까는 상 하나당 피레기가 있어야 되니까는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격 전압은 친절히 좋네요. 그렇죠? 투투나인의 경우에 이제 18kg고 만약에 변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21kg가 되는 거고. 그렇죠? 22kVA일 경우에 전격 전류는 얼마예요? 2500A죠. 뭐 이것도 같이 항상 이제 쌍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넘어가고 계통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이제 뭐 CNCVKW 수밀형 케이블 뭐 사용한다. 뭐 이것도 이제 수변전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이걸 쓴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주어진 단면을 이제 단선도로 그리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단선도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시는 건데 요거 그냥 순서대로 따라 그리면 되는 거여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가 이제 투투나인이어서 이제 한전 쪽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 이제 한전 쪽에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인터럽트 스위치가 이제 제일 그 다음에 바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인터럽트 스위치 바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인터럽트 스위치 밑에 뭐가 있어요? PF 있죠. 여기 PF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PF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LA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LA 쓰는 거고 18kg짜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뭐 있다고 그랬어요? MOF 있는 거죠. 접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MOF 옆에 이제 DM하고 이제 무효 전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뭐 있어요? COS 있죠? COS 연결되어 있는 거죠. COS. 변압기 1차 측에 COS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변압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따라 그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 자체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요게 조금 난해할 수 있으면 난해한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 왜냐면 얘가 변압기가 결선법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결선법이 안 나왔는데 근데 요 그림에 보시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있죠. 2개씩 묶었죠. 이렇게 2개씩 묶었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결선이냐면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그렇죠? 자, 하나는 델타 결선인 건 알았는데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냐? 근데 봤더니 문제에서 그림에서는 안 나오고 문제에서 보시면 수전 설비를 설치해서 380, 220V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있죠. 얘가 무슨 말이냐면 2차 측에서는 2종류의 전압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델타 결선으로는 2종류의 전압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2종류의 전압을 뽑으려면 2차 측은 무슨 결선이어야 되냐면 Y 결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차가 델타고 2차가 Y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쭉 따라서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뭐 간이수전 설비 이제 외우시는 분들이야 뭐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변압기 1차 측에 꼭 COS 있어야 돼요. 그건 뭐 워낙 뭐 다른 수변전 쪽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는 기억을 이제 해두시면 좋죠.
그래서 MF 전단이 없으니까 이제 PF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11번. 네. 전류기 A3에 대한 지시치가 얼마냐? 요거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요거의 지시치가 얼마일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면, 그렇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CT의 전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I3에 흐르는 전류는 보면 요 I3가 CT 요 건수 CTB로 이제 변류가 돼서 이렇게 흐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I3가 되는 거죠. I3고, 그리고 요거는 I1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I1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I3에는 I1하고 I3가 서로 차. I1과 I3의 차만큼의 전류가 이제 A3에 흐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얘가 I1이고 얘가 I2고 얘가 I3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I1과 I3의 차니까는 I3를 마이너스 I3로 해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요게 이제 I1 빼기 I3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직각삼각형이고, 전체가 60도니까 여기는 30도죠. 그렇죠? 요 코사인 30도 하면 2분의 1 이제 루트 3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값이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I1 마이너스 I3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되냐면 I1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3인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인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2는 없어지잖아요. 루트 3만 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또 헷갈리네. 이제 루트 3 I1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어차피 걔가 I라고 했으니까 I1, I2, I3가 다 똑같아서 I라고 했으니까 I1이긴 한데 뭐 얘도 그냥 I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12번. 논리식이 X는 A 부정의 B에 플러스 C래요. 요걸 갖고 not and or 게이트만 사용해서 논리 회로를 표현하고 난드 게이트만을 사용해서 이제 회로를 표현하십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1번은 얘가 나시죠. not and 그리고 or or 회로를 가지고 회로를 이제 구성하십시오라고 했는데 and 회로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걸로 따지면 이제 곱하기고, or 회로는 이제 더하기죠. 그렇죠? 그리고 not은 이제 부정입니다. 이걸 이제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얘는 입력이고 얘는 출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C는 입력이에요. 입력은 이제 이쪽에다 쓰는 거예요. 그 출력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 식을 이제 보니까 A 부정 곱하기 B죠. 그러니까 A 부정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부정 하고 B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얘를 갖다 써야죠. 그렇죠? 그거랑 요 C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A의 부정이고 얘는 B고, 곱하기니까는 A 부정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플러스니까 요건 여기까지 C죠. 결과적으로는 얘가 A 부정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검산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괜히 썼네요. 돌리면 되나? 뿅, 뿅. 네, 돌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두 번째 문제는 난드 회로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십시오라고 했어요. 난드 회로만 가지고. 이게 난드예요. 엔드에다가 제일 앞에 이렇게 낫을 붙이면 이제 난드인데, 얘랑 모양이 뭐가 똑같냐면 5어 회로 입력 측에 낫을 이렇게 두 개 붙인 거랑 똑같아요. 드모그란의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수식으로 쓰면 x는 a 곱하기 b의 전체 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a 곱하기 b의 출력 측에다가 이제 낫을 붙인 거는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드모그란의 법칙인데, 드모그란의 법칙이 뭐냐면 요거를 각각의 부정으로 하면서 안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 돼요. 플러스면은 곱하기로, 곱하기면은 플러스로, 곱하기면 더하기로. 요게 이제 드모그란의 법칙인데, 얘를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얘가 수식이 x는 입력측이니까, 원래 더하기니까 a 플러스 b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력측에 낫이 붙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때요?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염두에 두시면 쟤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거죠. 얘를 난드로 바꾸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난드로 바꾸고 싶으면 난드로 바꾸면 되죠. 얘가 낫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낫을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럼 쟤는 난드가 된 거죠. 근데 원래 없던 거를 하나 만들었으니까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는 요거 하나를 썼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쓰면 요거랑 요거는 부정의 부정이 돼서 긍정이니까 쓰나 마나 똑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썼으니까 반대로 하나를 더 써서 원래 그림하고 똑같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요건 난드고요. 요거 난드죠. 요것도 난드랑 모양이 비슷해졌죠. 요거랑 모양이 비슷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써보죠. 그러면 얘도 난드가 됐네요. 그렇죠? 얘도 난드가 됐어요. 근데 아까 저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만 쓰면 원래 그림하고 달라지니까 요거를 짝수로 써야죠. 여기다가 썼으니까 여기다가 쓰면은 부정의 부정이면 긍정이니까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난드 회로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B, C가 있는 경우에 A의 난드에 B의 난드, C의 난드에 마지막으로 난드해서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썼냐면 요거랑 결과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낫하고 요거랑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쪼개서 얘가 원래 난드니까, 그렇죠? 얘가 원래 난드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신호를 이렇게 둘로 쪼개서 받으면 이것도 어차피 그 낫이랑 똑같은 출력값이 발생을 해요. 뭐 해볼까요? 잘 안 되면 얘가 0이면 00이니까 0이죠. 여기 1이죠. 0이 들어가서 1이 들어갔으니까 낫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1이에요. 그러면 1이니까는 여기서는 1인데 나오면 0이니까는 1이면 0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낫은 요걸로 바꾸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시퀀스는. 요게 이제 논리 시퀀스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 난드만으로 바꾸십시오. 아니면 노어만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수식을 이제 간략화하십시오. 그거는 뭐 하여튼 다음에 또 나오면은 풀도록 하겠고, 이것도 연습을 좀 해두세요. 이런 시퀀스 문제들은 어쨌든 점수를 얻기 위한 문제들이에요.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도. 아까 같이 그 막 외워 쓰는 것들은
한 번도 못 본 문제들은 어떻게 뭐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손을 댈 수는 있잖아요. 자, 다음 문제 13번. 양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래요. 물을 이제 양수를 하는데 양수 펌프를 구하는 펌프의 용량을 구하는 식은 이제 K에다가 W는 그죠? W는 저거는 저거 뭐죠? 기준기고. 죄송해요. W는 기준기고. 갑자기 식이 헷갈려서. 여유율에다가 양정에다가 양정량에다가 6.12 효율. 근데 이것도 이제 식이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는 식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여기에 6.12가 들어가냐, 아니면 요 위에 9.8이 들어가냐,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 위에 9.8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초당, 그렇죠? 물을 내 양수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데 초당에 관련된 단위면 이제 9.8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분에 관련된 이제 단위면은 이제 6.12를 하시는 건데, 요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시간이 분이다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6.12를 하시는 거고, 요거에 대한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라고 하는 거죠. 분당 몇 제곱미터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식을 조금 바꾸었으면 이 식을 좀 바꾸었으면 이제 이런 건데 6.12 분당이라고 했으니까 6.12를 쓰는 거고, 여유율에다가 얼마만큼 높이에 있는 이제 그 수조에 물을 이제 끌어올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만큼의 높이. 그리고 요 Q를 그 통, 수저통 세제곱미터죠. 그 통에다가 몇 분만큼 시간. 어차피 요걸 이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쓴 이유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분당 몇 분 동안 몇 분 동안 물을 채워야지 요 수조에 물이 가득 차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시간은, 이 분은 미닛.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 이제 반대로 넘기고 P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여서 6.12에다가 효율에다가 전동기 용량에다가 여유율에다가 양정에다가 수조의 크기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효율은 얼마라고 했냐면, 효율이 어디 갔을까요? 효율이 0.85, 그렇죠? 0.859. 펌프는 45kW라고 했죠. 45kW고. 여유율은 얼마라고 했냐면, K는 1.2. 양정 높이는 지상 10m. 그리고 수조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300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300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에 넣으면 이제 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눌러봤더니 15.38분이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이제 변형된 문제였죠. 보통은 이제 그냥 요런 식 나오면서 분당이냐 초당이냐만 해가지고 식만 딱 바꿔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들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요건 약간 이제 변형돼서 요 정도까지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14번. 누설전류하고 절연저항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그 22,900에 380-220으로 되어 있으니까 2차 측은 성간전압이 380이고 상전압이 220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선당 허용 누설전류의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일단 부하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죠. 전격전류가. 여기다가 루트 3에다가 약 KVA면 볼트
코사인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아까 선관전압이 380이라고 했죠. 380에다가 용량이 얼마냐면 30kg죠. 30kg. 예. 30kg니까 10의 3승. 예. 그러면 전격 전류가 얼마인가 봤더니 45.58이에요. 45.58A예요. 그렇죠? 누설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분의 1을 넘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누설 전류는 전격 전류 45.58에 2000분의 1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는 계산기로 누르면 0.02 암페어. 그렇죠? 요건 이제 KC 규정 KC가 아니고 이제 그 전기 기술 기준 쪽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2000분의 1. 그리고 그때 절연 저항 값을 구하십시오. 네, 요거 이제 구했으니까 절연 저항은 뭐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절연 저항은 어쨌든 전압을 누설 전류로 나누시면 되는 건데 전압은 우리가 38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0이니까 계산기로 누르면 19,000. 그렇죠? 네. 요거는 요것만 아시면. 근데 어쨌든 요것도 2000분의 1 하시는 것들을 다른 부분에서도 외워서 쓰라는 문제도 있으니까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죠. 그렇죠? 네, 넘어가시고 15번 시퀀스. 산업기사에 나오는 시퀀스 치고는 어려운 시퀀스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요거를 1번 문제는 논리회로로 표현을 하십시오. 그렇죠? 네, 논리회로로 표현을 하시는데 5어가 2입력짜리 쓰고 AND는 3입력짜리를 쓰고 그리고 NOT 게이트만을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를 바로 그 시퀀스로 그리실 수 있으면 논리회로로 그리실 수 있으면은 이제 그리시는데 보통 이제 그게 잘 안 되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그러니까 논리회로를 유접점 시퀀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무접점으로 바꾸실 때에는 일단 중간에 논리식을 한번 쓰시는 게 조금 좋아요. 논리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쪽을 먼저 써보면 이쪽을 한번 써보면 PBS1에 병렬로 연결돼 있죠. 병렬은 플러스죠. 플러스 X1에 거기에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곱하기 X2. 그렇죠? 출력으로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죠. X1이 있고 L1이 있어요. 그래서 X1, L1이 다 이제 요식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죠. 근데 실제적인 출력은 램프 쪽으로 보셔야 돼요. L1 이제 램프인데, X는 이제 릴레이니까 릴레이 출력도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램프에다 이제 불을 밝히고 싶어서 쓰시는 거니까 최종적인 출력은 L1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 X1은 이제 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이제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똑같긴 한데 뭐 출력은 이제 L2하고 X2죠. X2, L2 이게 되는 거고 식은 어차피 요거랑 이렇게 똑같죠. 데칼코만이죠. 그래서 PBS2에 플러스 X2에 곱하기 X1 그리고 그 두 회로 다 전단에 뭐가 있냐면은 PBS3가 있으니까는 여기다 곱하기 직렬이니까는 직렬은 곱하기 PBS3 여기도 곱하기 PBS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동작 설명은 요 타임 차트 그리라는 거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 바꾸는 것만 일단 먼저. 동작은 몰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논리 무접점 회로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바꾸는 방법은
일단 아까 처음에도 했었지만 그 전에 다른 문제에서도 했었지만 이쪽이 입력이고 이제 이쪽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입력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가 쓰고 출력에다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입력에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PBS하고 X1, X2가 있고 PB3가 있죠. 입력은 여기에 있는 게 입력들이고 여기가 출력인데 여기에 지금 PBS 그다음에 PBS3 그렇죠? 요게 지금 입력인 거고 그리고 X1, L1, X2, L2가 출력인 건데 여기에 보니까 입력 가운데에서도 X1, X2가 있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출력에서 입력 측으로 끌어온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입력하고 출력을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대충 여기다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PB1이 있고요. PBS1이 있고 PBS2가 있고 PBS3가 있죠. 이게 이제 입력이에요. 이렇게 쓴 이유는 그림이 조금 이뻐. 이렇게 안 그리면 좀 이제 선이 막 꼬여서 지저분해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출력은 이제 뭐가 있냐면 X1, X2, L1, L2가 있는데 L1, X1이 있고 L2, X2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쓰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보죠. PBS1하고 X1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입력이 나가는데 요거랑 요 X1이랑 병렬이죠. 5호니까는 병렬로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랑 X2랑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거랑 X2가 여기죠. X2랑 아이고 죄송해요. 그걸 안 썼네. 여기 보면 죄송해요. 여기는 A 접점이잖아요. A 접점은 이제 그냥 쓰시면 되는데 B 접점은 위에다 발을 씌워야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위에 발을 씌워야 돼요. 죄송해요. B 접점을 깜빡 놓치고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식 자체는 똑같고 요렇게 이제 완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보면은 아까 요거에다가 X2의 B접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낫을 써야 돼요. 요거랑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놈하고 요게 요거예요. 요거랑 그렇죠? 요거랑 그다음에 요 X2의 부정 요거죠. X2의 부정 요렇게 X2의 부정 요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 PBS3도 부정이 붙었으니까 여기다가 낫을 쓸게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가 요 세 개가 지금 다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엔드 회로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엔드 회로. 그러면 출력으로 X1하고 L1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거 다시 한번. 이것도 어차피 똑같아요. 요 PBS2하고 X2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PBS2하고 그렇죠? PBS2하고 X2가 병렬이니까는 5호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거랑 X1의 B접점. 여기서도 또 선이 또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기 좁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요거랑 그쵸? 요거랑 요 PBS2하고 X2하고 병렬로 연결된 거랑 X1 요거랑 그리고 PBS3니까는
얘가 선이 하나 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이 좀 안 예쁘긴 한데, 요게 이제 엔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은 X1하고 L2고요. 그리고 입력은 이렇게 책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이쁘니까는 책에 있는 그림으로 확인을 해두시고 이제 모양은 이제 그렇게 된다더라. 그래서 요거를 수식을 쓰면 여기까지는 PBS 1 플러스 X1이에요. 그렇죠? 그거랑 요거 X2의 부정이랑, 그렇죠? 그거랑 PBS3의 부정이랑, 그 세 개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X1하고 그 L1에 대한 출력을 뽑아내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복잡하게 나왔죠. 그래서 산업기사 나오는 문제치고는 좀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해두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 구분하시고 수식으로 쓰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꾸시는 거 한번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이고, 그리고 이제 조건도 만족한 거죠. 아까 그 책에 보시면 이입력 5어 썼죠. 5어는 이입력이었고, 그리고 엔드는 3입력이었죠. 아까. 그리고 낫 게이트 쓴 거니까는 요거대로 이제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연습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퀀스 회로를 보고 타임 차트를 그리십시오. 그렇죠? 요 시퀀스는 어떻게 동작하는 회로인가 이제 보시면 PBS하고 PBS2라고 하는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PBS1을 눌렀어요.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쭉 흘러 들어오면서 X1이 여자가 되죠. 이게 여자가 되면서 얘가 덜커덕 붙을 거예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요 놈을 자기유지라고 부르죠. 자기유지. 그렇죠? 자기유지가 하는 역할은 PBS를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얘가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접점도 계속 붙어서 얘가 손을 떼어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이제 흐를 테니까 스스로 자기를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시킬 수 있다. 이제 자기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램프에 점등이 되겠죠. 뿅뿅뿅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요 오른쪽도 똑같을 텐데, 요 개념은 똑같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 유지가 PBS1을 눌러서 L1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라면, 요게 무슨 접점이 있냐면 요 릴레이의 B 접점이 있죠.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는 A 접점이었으니까 B 접점으로 붙겠지만 얘는 B 접점이니까 A 접점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 L1이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PBS를 아무리 눌러도 이쪽으로 램프에는 이제 신호가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제 인터록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인터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기사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퀀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인터록 회로. 그래서 대표적인 회로가 이제 요것도 이제 대표적이긴 한데 보통 이제 정역운전, 시퀀스의 정역운전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자기유지하고 인터록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 시퀀스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웬만하면.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전동기 이제 쪽 주회로 모양이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게 이제 보조회로 부분에 이제 가장 심플한 부분. 그러니까 동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PBS를 누르면, 그렇죠? PBS를 누르면 L1이 점등이 되겠죠, 그렇죠? L1이 점등이 될 거고요. PBS에서 손을 떼더라도 얘가 이제 눌렀다가 손을 뗀 거예요. 손을 떼더라도 얘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기 유지 접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동작하는 중에 PBS를 눌렀어요. 얘를 눌렀어요. 누르더라도 L2에는 불이 들어올 수 없죠. 왜냐면 인터록 때문에. 그럼 쭉 언제까지? 요 PBS3를 눌러서 전체 회로의 신호를 다 끊을 때까지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L. L2도 마찬가지죠.
내가 PBS2를 눌러서 L2를 먼저 점등을 시켰어요. 예. 마찬가지로 손을 떼어도 자기 유지 때문에 계속 램프에는 불이 들어올 거고, 중간에 PBS를 누르더라도 이제 인터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L1은 점등이 되지 않겠죠. 언제까지? PBS3를 눌러서 신호를 다 끊을 때까지는 이렇게 점등이 되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15번에 대한 타임 차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요거 시퀀스 그리기, 그 논리회로 그리기 조금 어려웠으니까는 좀 반복해서 좀 보세요. 넘어가시고. 네, 이제 다음 문제는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수변전 회로인데, 뭐 전에 보셨던 거는 조금 이제 모양이 좀 특이하죠. 보통 이제 앞에 변압기 하나가 있고 이제 그 이제 하위에 이제 부하 변압기들이 쭉 있는 경우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림인데, 얘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변압기 세 대가 이제 되어 있고요. 뭐 CH는 이제 아시다시피 케이블 헤드고, 요거 이제 부하 개폐기가 있는 거고, 요건 이제 물결 무늬는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된 거죠, 그냥. 있긴 있는데 이제 숨긴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CT가 있는 거고, 여기 CT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테스트 단자죠. 그래서 CT 2차 측을 이제 개방하면 안 되니까 전류계를 이제 교체를 하거나 시험하고자 할 때 2차 측을 개방하면 이제 그 건선이 이제 과전압이 걸려서 이제 끊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2차 측을 단락을 해야죠. 그 단락을 하기 위한 단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딱 끼면은 이제 2차 측이 단락이 되는 이제 그러한 뭐 그 CTT 테스트 단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OCR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과전류 계전기가 있는 거고, 이제 변압기 1차 측에는 이제 PF나 아니면 COS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게 보시면 다 똑같은 이제 변압기고, 34500짜리이고, 이제 1차는 22.9고, 2차는 이제 Y 결선이어서 380에 220 이렇게 된 이제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뭘 구하는지 한번 문제를 쭉 훑어 보시면, OCR이 한시 트립을 선정을 하는 거랑 순시 트립을 선정한 이제 크게 두 개죠. 3번하고 4번은 이제 레버가 무슨 의미냐, 이제 반환시 특성이 뭐냐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외워서 쓰시는 거니까, 레버는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하는 거고, 이제 반환시 특성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전류하고 이제 동작 시간이 이제 반비례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1번하고 2번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시 탭하고 순시 탭을 이제 선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OCR이 있어서 이 OCR 과전류 계전기가 이제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제 반환시 특성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면, 큰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는 이제 빨리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전류값이 작은 경우에는 좀 이제 느리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이제 반환시 특성인 거고, 근데 얘는 반환시성 특성도 있고, 그리고 순시 특성도 있는 거죠. 순시 특성은 뭐냐면, 어느 일정한 전류값이 되면 즉시로 동작을 해야죠. 그렇죠? 과전류가 이제 흘렀을 경우에, 보통 이제 단락전류죠. 단락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과도하게 큰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순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시 특성과 순시 특성에 대한 탭을 어느 전류에 이제 동작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하는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반환시 특성은 이제 뭐 과전류가 이제 흘렀을 경우에, 그리고 순시 특성은 단락전류 같은 게 흘렀을 경우에 동작하는 이제 전류 탭 전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탭을 이제 조정을 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값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이제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한시 탭을 이제 선정하십시오라고 했죠. 아까 이제 반환시, 얘가 이제 갖고 있는 계전기 특성은 이제 반환시 특성이고요. 그 한시 탭을 이제 설정을 할 건데, 한시 탭을 설정하는 방법은 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CTB, 그렇죠? 여기에 이제 CTB가 있을 테니까는
구해야죠. CTB를 구해서 1차 측 전류의 CTB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정값 뭐 1.2배를 할 건지 1.5배를 할 건지에 대한 정정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이 계전기의 탭 전류값이 되는 거죠. 일단 문제에서 CTB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쵸? 예, 문제 CTB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CTB를 일단 먼저 구할 거고요. CTB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측에 흐르는 이제 전류, 그쵸? P에다가 루트 3, 3상이니까, 그쵸? 3상이니까 루트 3에다가 이제 전압. 얘가 단위가 킬로와트면은 이제 코사인까지 하시는데 얘는 어차피 이제 변압기 용량이 kVA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변압기가 몇 대가 있냐면 세 대가 있는 거죠. 500짜리가 세 대가 있으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이 세 개의 합에 의한 이제 전류값이 흐르는 거죠. 따라서 변압기 용량을 이제 그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실 때에 500짜리 3개에 대한 용량을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00짜리가 3개가 있는 거고요. 루트 3배에다가 1차측 전압이 얼마였냐면 22.9kV죠. 22.9kV. 이게 이제 CT 그 1차측 그렇죠? 전류를 이제 계산하는 거고, 이게 여유유 CTB는 최대 부하 전류 1.25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25배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1차측 전류가 될 거고요. 요 값이 47.27이라고 하네요. 47.27 암페어.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그림 밑에 이제 표가 하나가 있는데 계기용 변류기 전격 표가 있는데 이제 요거랑 이제 가장 근접한 값은 이제 50이니까 그렇죠? 그럼 CTB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50대 5가 되는 거죠. 2차 측은 항상 이제 5암페어니까. 그렇죠? CTB는 이제 50대 5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다 구했는데 그럼 이제 OCR 요 탭 전류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요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1차 측 전류값. 그렇죠? 이거 이제 구했으니까는 요 1차 측 전류값에 아니다. 1.25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여기에다가 1.5배 해야죠. 요거 탭 할 때는 정정값이 1.5라고 했으니까 다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3에 곱하기 22.9분의 500 곱하기 3에 문제에서 보시면 그쵸, 그 정정 기준은 변압기 전격 전류의 1.5, 150%라고 했으니까 1.5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정하기 위한 전류값인데 이건 1차 측 전류값이니까 CT 2차 측으로 이제 넘겨야죠. 그러기 위해서 CTB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2차 측이 5A니까 요 OCR 쪽으로는 훨씬 적은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뒤집어서 CTB 분의 1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요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5.67이 나왔대요. 5.67 암페어. 그렇죠? 그럼 그 앞에서 탭 보니까는 한시 탭 보시면 3, 4, 5, 6 이렇게 쭉 있죠.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거 근사치 전격을 이제 택하시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이제 6A 탭을 설정하면 된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기 제 1번 문제죠. 요거 탭 요거 이제 하시는 거 단계가 이제 두 단계가 있었는데 일단 먼저 CTB가 안 나왔으니까 CTB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CTB를 이제 고려를 해서 1차 전류에 1.5배 해가지고 이제 구함 탭을 이제 설정하면 된다. 선정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다음은 이제 순시 탭을 이제 설정을 하십시오. 그렇죠? 순시 탭을 설정을 할 건데 순시 탭 구하시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방금 했었던 것 같이 1차 측 전류에다가 이제 몇 배를 할 거냐? 그 뭐죠? 순시 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부하 전류가 아니고 단락 전류에 대한 거니까 단락 전류를 이제 고려를 해서 1차측 단락 전류를 고려를 해서 탭이 이제 얼마인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번 문제 읽어보시면 단 해가지고 조건에 요 정정 기준은 변압기 1차측 단락사고 전류에 여기에 나오는 1차측 여기 부하 말고 2차측 말고 1차측 단락사고에 대한 그 단락 전류의 동작을 하고
그리고 2차 측하고 이게 이제 동작하지 않도록 2차 측 전류에는 1.5배의 여유를 세팅값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 2차 그 삼성 단락 전류가 2087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문제를 보시면 얘가 2차 측 요 단락 전류가 2087A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2차 측 단락 전류를 1차 측 단락 전류로 한 번은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1차 측 단락 전류로 갖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1차로 넘길 때에는 이제 권수비를 대입을 해서, 그렇죠? 대입을 해서 한 번 넘기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하여진 이제 1차 측 단락 전류를 가지고 다시 CTB를 고려한 이제 OCR 탭 전류 값을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두 번 이제 변환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단락 전류를 한 번 1차 측으로 바꾸고, 그거를 다시 이제 OCR 2차 측으로 한 번 더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권수비가 얼마인지 보셔야죠. 권수비가 얼마예요? 권수비 A는 이제 V2분의 V1이니까 그 권수비 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A는 380에 22,900이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1차 측 전압이 아니고 전류죠. 근데 뭐 전압이나 전류나 여기 중간에 아니다. 그냥 뒤에다 쓸게요. 전류니까는 전압은 이제 V2분의 V1인데 전류는 I1분의 I2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차 측 전류를 구하고 싶으시면 A의 A분의 1에 I2가 되는 거죠. 그렇죠? A분의 I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이제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해서 보니까 I2는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이 전류값이죠. 20,087이고요. 그리고 권수비는 요거 A분의 1이니까는 요거 뒤집어야죠. 그래서 22,900에 380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 보시면 세팅값이, 그렇죠? 도립전류에 동작하지 않도록 세팅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1.5라고 했으니까 150%. 1.5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 전류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렇죠? 이쪽에 대한 전류값이 되는 거고, 계산기로 누르면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500 정도, 499.98A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얘를 다시 CTB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탭전류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렇죠? 따라서 탭전류 값은 499.98에 곱하기 CTB분의 1이니까 50분의 5,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탭 값을 선정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이제 50A가 나오니까, 답은 이제 50A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1번은 6A고, 2번은 이제 50A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은 이제 레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작 시간을 조정을 하는 거고, OCR 이제 반환식 특성 아까 설명을 드렸죠.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렇죠? 요거 아마 필기 시간에 아마 요 문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필기 때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필기 시험에. 필기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필기 시험 문제가 실기에서도 이제 종종 나오니까 최근 유형이 기기나 뭐 전력 이런 쪽에 관련된 그 계산 문제들 뭐 시간 날 때 한 번씩 좀 훑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1차 측 탭 전압을 구하고 2차 전류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아까 이제 권수비 그건데 A는 V2분의 V1이고 I1분의 I2고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의 루트. 권수비 이제 이렇게 구하죠. 전압비라고도 하고 전류비라고도 하고 뭐 권수비라고도 하고 어차피 이놈인데, 1차 측 탭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는 1차 측 탭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건수비를 알아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건수비를 구할 건데 이 A는 이제 어떻게 구하실 거냐? 일단 거기에 나오는 게 1차 측 단자 전압이 900이고요. 그리고 1차 측에 1A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차 측 저항값은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차 측 전압에 1차 측 전류를 나누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이죠. 그렇죠? 문제에서 1차 측에 900V를 1차 측에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1차 측에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에 1차 측 전압이 900이다라고 했으니까 요 R1, 1차 측 저항값은 905ohm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두 번째로 1차 그 105V 단자에 1ohm의 저항을 접속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105 그 2차 측 탭 전압 105V 단자에 1ohm의 저항을 접속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2차 측 단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oh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건수비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분의 1차의 루트니까는 2차분의 1차의 루트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건수비는 30이 되는 거예요. 30. 그러면 1차 측 탭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에다가 2차 측 전압이 105V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문제에서 2차 측 탭 전압이 105V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1차 측 탭 전압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얼마냐면 3150V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2차 전류 요거에 의하면 2차 전류는 건수비에다가 1차 전류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건데 건수비는 30이고 1차 측 전류는 1A라고 이제 아까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차 측 전류는 30A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이제 필기 시간에 이제 나왔던 문제니까는 요거에서 요 건수비만 구하면 요것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걸로 요거 구하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저 식에 대입을 해서 푸시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20년 3회 산업기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